안녕하십니까, 임용곤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제1편 공무원이 쉬는 빨간 날 나도 쉬면서 임금 받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정주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빨간 날 놀아도 임금을 받습니다. 소위 공무원들이 노는 공휴일, 소위 달력상 빨간 글씨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은 단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달력에 나오는 소위 빨간 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기업의 필수 유급휴일은 아니었으므로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빨간 날 임금을 받으면서 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지역규칙 등의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명시가 되어서 놀고 있지만 영세기업은 아주 어림도 없는 경우였죠.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공무원 노는 날에 임금을 받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 플러스 근로자의 날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개정이 되어서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죠.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 소위 빨간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사가 지역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약정휴일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법정휴일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5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아요. 법정 유급일이 1년에 만약에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이제 확대 적용이 되면 한 15개에서 18개 정도가 이제 빨간 글씨가 나오고 그럼 이거에다가 연차도 1년 이상 근무하면은 26개가 발생하는데 5인 미만 회사 다니면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대부분이 5인 미만이죠. 그러니 거기서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근로수당을 못 받아요. 5인 이상은 받는데 5인 미만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수령에 있어서도 총 한 돈 100만 원,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5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1,000원을 올렸다고 가정해도 209시간이잖아요. 한 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을 보는데 그럼 20만 9천 원이 올라요. 그런데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간 근로수당이 적용된다. 그러면 거의 90에서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다가 연차 26개가 추가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가는 것이 또한 15개에서 18개. 그러다 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조건 다 적용이 금년부터 되는 건 아니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년 2022년도부터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3년간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법정휴일에 이제 만약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면 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근로를 제공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일 그 유급 휴일분이 있죠. 유급 휴일분, 그 다음에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그리고 휴일 가산 수당 등을 포함해서 해당 날짜 1급의 2.5배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쉬어도 받게 되는 기준 임금 10만원,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급이, 그 다음에 5월 1일 휴일 근로 대가 10만원, 그리고 휴일 가산 수당이 또 50% 적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5만원, 총 25만원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또 제한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또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만약에 노사가 지역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제 만약에 시기로 뭐 하였다면 이게 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약정 휴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법정 휴일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가산임금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정 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해당 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 날인 5월 6일에 대체하여 쉬게 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50%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을 때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감시 단속적 근로인가를 받는 사업장이 있어요. 뭐 경비 업무,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아파트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감시하는 업무, 그런 보안 업무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감시 단속적 근로인가를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승인을 해줄 게 아니고, 인가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직무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인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근로자를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 휴일이 대폭 물론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거의 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면 한 15개에서 18개의 휴일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잘 찾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실 모르면은 또 먼저 뭐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절대로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로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만약에 이제 사업주에게 그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요구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